걸릴 게 너무 많죠. 이런 방향도 거실이나 안방을 기준으로, 주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다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필수 게재 사항인데, 이거는 뭐 잘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근데 만약에 이거는 이제 반전세나 이런 거는 거래 신고가 저희가 안 하니까, 실제로 뭐, 공동중개계약 성사돼갖고 이게 거래 완료됐잖아요. 그럼 바로 완료되면 부동 딱 내려야 되는데, 일을 진행하다 보면, 못 내린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러면 고객분이 전화 와요. 왜 안 뭐 물건이 있냐고 물어봐. 근데 왜 안 내렸냐 그러면 이때 이제 이렇게 해서 계약됐습니다. 그러면 또 허위 광고로 또 신고할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답변을 잘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계약이 진행 중이다. 이런 답변을 한다거나 이게 잘 해야 돼요. 우리의 실수가 바로 고객한테는 이게 부당한 광고로 인식이 돼서 이 나쁜 업체로 저희가 신고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한 거 하나가 계약금의 일부를 받았을 때도 그것도 계약의 성립으로 보는 거예요. 거래 신고할 때도 계약금의 일부 들어간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예요. 그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훈령에서도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되면 허위 매물도 예를 들면 계약금 받은 날짜가 6월 19일이었는데 물건 내린 거는 6월 29일이다. 그렇게 되면 또 문제 되겠죠. 그래서 계약금의 일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거래 신고하면서 빨리 계약금 일부만 들어와도 거래 완료 빨리 쳐라. 이렇게 좋은 이제 계기가 된 것 같긴 해요. 허위 광고 이렇게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광고하고 다 홍보하면 이제 고객이 찾아올 거잖아요. 고객 찾아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미니트 2, 3분 내에 모든 게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제가 1, 2분으로 해놨네요. 1, 2분 이내에 다 해결이 됩니다. 1분 이내에 딱 들어오면 들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들어가는데 멈칫하다 나갈까 들어갈까 하시는 순간에 한 10초 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서서 쭈삣쭈삣 하다가 반응 보고 앉으라 그러면 앉으시는데, 특히 여성 고객분이 오면 나이 드신 70대 있으면 또 그냥 또 나가버린대요. 그래서 요즘은 한 젊은 분들 한 50대 60대 좀 젊게 다들 젊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또 젊게 있어야 또 여성 고객분들이 좋아하고, 하여튼 남자 사장님들은 좀 부담스러우시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이 드신 분이 계시면 또 인자하고 또 자상하고 좋다고 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연세가 너무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아직도 있어서 꼭 개인 택시 기사처럼 그런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대략 1, 2분, 5분 이내에 지금 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중개사상 지역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셔야 되고, 또 나중에 주택 이제 하시다 보면 공동중개, 부동산 사장님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시면 지역을 다 아셔야 돼. 첫 번째 포인트가 그러면 부동산을 중심으로 지역을 아셔야 돼요. 주택가는 주로 부동산 어디에 있으니까 거기서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부동산을, 사무실을, 포인트 맵으로 잡아가지고 지역을 좀 아시면 제일 좋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아파트에 어느 부동산 이렇게 포인트가 있거든요. 잘하는 부동산이 다 보여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도 광고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광고는 별로 안 하지만 뜨문뜨문하지만 진성이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만 무조건 잘한다고 해서 좋은 부동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평판도를 조사하시면 또 내 성격하고 잘 맞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으르렁 그런 분들은 으르렁이 잘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조용하신 분들은 또 조용하신 분들이 잘 맞아. 그러니까 왜 친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진실되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희들은. 그럼 진실되게 얘기하는 사람 만나고, 뻥쟁이들은 또 뻥쟁이들끼리 또 친합니다. 그래서 다 유유상조. 누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잘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매물이 20개가 나와 있잖아요. 누구한테 전화하겠습니까?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한테. 나는 매물을 11월 20일 날 올려놓고 다시 갱신을 안 했어. 근데 다른 분은 벌써 12월 9일 날 올려서 갱신을 했어요.
11월 20일에 물건을 올려놓은 사람은 저 밑에 있잖아요.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제일 밑에 있는데도 그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찾습니다. 예, 그렇게 관계를. 근데 그거는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계약하면 저 집하고 하면 계약이 잘 되더라. 편하더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 좋다고 절대로 안 합니다. 이 얘기까지 할까요? 사람 너무 좋은 부동산은 이용만 당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자, 우리 안 대표님 사람 너무 좋아. 야, 거기 뭐 어떻게 됐어? 아, 거기는 말이야 어느 부동산에서 이렇게 해서 계약했어. 아, 그래? 얼마에 계약했다? 아, 이거 얼마에 계약했어? 이것까지 다 알아요. 물건이 나오면 그 물건은 어때? 내가 봤는데 물건이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까지 다 해줘. 그럼 궁금하면 이분한테 전화하죠. 근데 이렇게 착하고 친절한 분들이 물건도 많고 계약도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런 분들이 계약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정보만 주고, 물론 1순위로 계약을 하고 싶지만 계약 능력이 떨어지면 계약을 많이 못하고 정보만 전달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아무리 친해도 사실은 밥그릇하고 관련되면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고 정보를 알려드려야 됩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계약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한 거 우리 초보 공인중개 1년 되신 중개사님이 매매 월세 문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는 순간 내가 계약할 수 있는 확률이 그냥 확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은 지킬 건 좀 지킬 수 있는 지혜를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몇 년만 하면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아세요. 내 장부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나도 모르는 내 장부를 보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10명 중에 한두 분은 꼭 있어요. 예, 그리고 중개 대상물 미리 파악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중개 물건 이게 파악도 하고 리뷰도 계속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본인 스스로 계속 돌아보고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생각을 안 하면 보통 초보 공인중개사들은 그냥 똑딱만 해. 똑딱. 월세 구하면 월세 1억에 100만 원 구해주세요. 1억에 100만 원.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알아봐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나으신 분들은 1억에 100만 원 뿐만 아니라 2억에 얼마, 또 1억에 100만 원인데 그건 절대로 안 되고, 근데 더 좋은 집 1억에 150만 원도 보여줍니다. 또 25평이 예를 들면 1억에 100만 원인데 33평에 1억에 180만 원짜리를 또 보여주고, 월세를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월세 찾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전세 찾는 사람한테 또 월세를 또 보여주기도 하죠. 금리가 낮을 때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면서, 야, 이 정도면 대출 이자보다 이게 더 싸다. 이 집이 더 좋다. 여러분, 그 월세 집이 더 좋겠어요? 전세 집이 더 좋겠어요? 집 상태는 대체로 월세가 더 좋습니다. 집 주인들이 대부분 도배장판도 잘해주고 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세는 전세 임차하신 분들이 도배도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좀 더 낡았어요. 그럼 월세가 집 더 잘 나가잖아. 집도 상태도 더 좋고. 그러면 월세로 돌려가지고 예를 들면 3억 5천짜리 전세는 없는데 2억에 50짜리 전세가 있다. 월세가 반전세가 있다. 그러면 내 물건이 그런 게 있으면 그 물건은 무조건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면 안 갈 것 같으면 말 안 하고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 정도로 감각적으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옷 사러 오면 예를 들면 내 예산이 10만 원인데 20만 원짜리 보면 막 좋잖아요. 근데 헷가닥 해가지고 오면 30만 원짜리 사고 그러잖아요. 집도 똑같습니다. 월세 더 좋고 더 비싸더라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 단독에서 아파트 사시는 분이 나 주택 가서 한번 살고 싶대요. 주택 좀 옥탑 가서 한번 체험해 보고 싶대. 이분들 옥탑 절대 가서 못 살아요. 좁고 이런 집은 로망만 있어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 옥탑 찾아주려고 막 집 찾아다니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분들은 절대로 옥탑 가서 못 삽니다. 주택에. 차라리 펜트하우스로 가야 만족하죠. 단독 다가구에서 빌라로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집 상태가, 단독 다가구는 아무래도 집 상태가 좀 못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많이 살잖아요. 근데 빌라로 가면 이제 개별 세대가 되고, 또 주차장도 또 있고 베란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좋아지잖아요. 빌라 손님이 그 다음에 아파트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물어볼 때 기분 안 나쁘게 어디서 살고 있는지를 꼭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넌지시.
그럼 빌라에서 아파트로 간다 그러면 되는데 아파트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빌라로 가신다 그러면 빌라에 진짜 넓은 빌라가 없거든요. 빌라는 지금 전용 18평이 거의 제일 넓어요. 근데 아파트는 25평형이 전용 18평인데 베란다까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주차 부분도 다 해소가 되고 전부 쾌적한데 좋은 데 있다가 나쁜 데 못 가요. 그죠? 그래서 신축 있다가 뭐 구축 아파트에 와서 까짝까짝거리시면 힘듭니다. 아무리 완전 풀로 올수리 된 진짜 새집 같은 집을 보여주면 계약이 되는데 이런 선호 동선들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100%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물 접수하고 나면 시간이 있으면 항상 주택이면 물건지 항상 가보고 위치도 가보고 층수도 보는 게 좋고 아파트도 뭐 여차여차 하면 시간이 많고 하면 주인분이 집에 가볼래요? 그러면 집 바로 가서 눈으로 보면 설명회 할 때 확실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미리 집을 보는 게 좋고요. 저희들이 어떤 때는 집을 미리 보고 싶어서 안 대표님하고 나하고 친하면 손님 저는 부동산 집 보러 갑니다. 이렇게 아니면 그냥도 가기도 하고. 네.